자, 시청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소위 코로나 호황 업종에 대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요즘 장사가 그나마 잘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버리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익공유제 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익공유제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너만 장사가 잘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야, 너네 업종이 요즘 돈을 잘 번다며 네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일부 우리 사회가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세금 더 많이 내놔라.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황당한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공산주의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업종의 기준치는 도대체 누가 잡습니까? 그리고 또 시국에 따른 특수한 이익을 누린다라는 그런 업종에 대한 범위, 기준치는 도대체 누가 잡는 겁니까? 배달업계가 특혜를 봤다고요? 그 기준치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배달업계가 인력이라든지 서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돈을 민주당이 보태준 게 있습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추운 겨울에 간신히 버텨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그 기름값에 민주당이 보태준 게 100분의 1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물론 배달부 이야기는 제가 지금 예시로 들려드리는 거지만 배달 업계에 뭔가 이런 거를 뜯어가는 거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라이더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타격이 없을까요? 배달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다 돌아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배달 업계에다가 그렇게 때려버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배달부 분들에게 뭐 한 푼이라도 이제 더 많이 줄 수 없게 된다든지 조금밖에 줄 수 없게 된다든지 뭔가 그런 게 힘든 게 있겠지. 배달 업계를 이렇게 적폐로 삼는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180석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치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현 시점에서 그나마 장사가 좀 잘 된다 싶은 업종들한테 지금 강제로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을 더 많이 뜯어가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타당하고 정당한 법입니까?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저게 정말로 민주적인 법일까요? 진짜? 국민 대다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치에 의해서 특수한 업종, 몇몇 사업하는 업종에 대해 가지고 세금 들리는 걸 과연 국민 대부분이 좋아할까요? 정말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의회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 독재.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독재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야.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의회 독재. 민주적인데 독재다?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편을 먹어가지고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하나의 기득권화, 현대판 귀족 집단이 되어서 그들만의 독재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회는 자기들끼리만 어떻게든 단합이 되면은 진짜 그 누구도 그들을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소위 요즘 같은 시국에 시위를 해대는 선진국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바라봤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시위하는 선진국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소위 전통적인 서구 열강의 사람들, 전통적인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저런 집단 태도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자유를 보장해라. 국민들 각자 선택해야 되는 영역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로 마음대로 침범하고 강요하지 마라. 과도한 제한과 규제를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장사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저 사람들이 마스크를 강제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들을 비웃었는데 이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런 거를 바라보면은 절대 우리가 이거를 표면적으로 단순하게만 바라볼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과연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 호황 업종에 부담금을 추진하겠다라는 이 어이없는 정책에 대해서 인터넷 카페 사람들, 커뮤니티 네티즌들, 심지어 똑똑한 중고등학생들조차도 이런 나라의 현실에 경악하거나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코로나 호황 업종 부담금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경악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시청자분들 왜 얼마 전부터 요즘 소위 이익공유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뉴스에 계속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이나 기업이 노력해가지고 벌어들인 이득을 왜 남들과 공유를 해야 됩니까? 이게 공산주의라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단어만 살짝 바꾼 게 바로 이익공유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잘난 사람들 거 강제로 빼들어가지고 좀 약한 사람들 나눠주자. 이게 결국 공산주의잖아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훌륭하고 대단한 거지 기부를 강제로 강요하는 순간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선을 미묘하지만 이 중요한 선을 확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지 확실하게. 얼마 전부터 이렇게 이익공유다 달콤한 논리로 간을 보다가 힘든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돈 잘 버는 기업들 너네가 나눠줘라. 재벌들 너네가 나눠줘라. 이런 소리 간을 보다가 결국 보세요. 이렇게 호황 누리는 업종들 전부들에게 부담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기업인들, 저 뉴스에 나오는 재벌들만 뜯어가는 수탈의 대상에 해당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호황을 보고 있다라는 업종 전체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생각 잘 하셔야 된다니까. 이 시국에 유독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업종을 어떻게 구분 지을 겁니까? 그 기준치가 뭐죠? 그 기준은 누가 잡는 거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선을 긋는 거죠? 위대한 선을? 결국 그들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그 신적인 위대한 전지전능한 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거 버린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의회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독재입니까? 국민들의 사유재산, 사적인 영역, 고유한 영역을 국회가 지금 침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왜 제가 이런 소리 했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거의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막 걱정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그죠? 이거 1년에 막 정말 몇 억 이상,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정말 부자들만 해당되는 그 최고세율이거든요. 이게. 이때 그러니까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차피 부자들만 해당되는 세금인데 왜 네가 호들갑을 떠냐? 너 1년에 수십억씩 버냐? 이런 어리석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결국 지금 다음 계층에게까지 중산층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점점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죠. 당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세금 늘어나는 거 걱정하고 있죠. 부자들의 세금, 소득 절반이 세금으로 뜯긴다고 부자들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제가 걱정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야, 엄청 큰 부자들만 해당되는 건데 왜 세금 늘어난다고 너 과도한 선동질을 하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유튜브를 보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 너 왜 우리 어머니 선동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댓글을 바라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라고. 내 말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결국 세금을 뜯어가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사가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해외 소식인데 그래도 유의 깊게 한번 보세요. 세금이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어요. 주소를 옮기고 있다고. 국가라든지 정부가 혹은 지방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뜯어가면은 국고가 풍족해지고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부가 어떤 이렇게 재분배가 잘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세금을 과도하게 뜯어가 버리니까 살아있는 시장 경제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벌어모은 소득과 소중한 사유재산을 국가가 과도하게 강탈해 가려고 하니까 국민들, 기업인들이 불만을 품고 거기를 떠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능력 있는 국민들이 떠나고 고용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기업들, 투자할 여력이 있는 국민들이 떠나가 버리면은 그 사회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뭐든 적당히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여러분들 옛날 동화에 나오듯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니까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배를 갈라버리는 그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그 거위를 먹이를 잘 주면서 이렇게 살을 찌우고 키워주면은 황금알을 예전보다 더 품질이 좋고 더 큰 황금알을 꾸준히 낳아줄 텐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배를 갈라버리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니까
그 소중한 기업과 거위 전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린다라는 것이죠. 한번 국가 경제의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려 버리면요, 여러분,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백 배가 넘는 고통과 노력이 따른다라는 거죠. 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소중한 황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외양간을 손을 좀 보자니깐. 이런 말하면 왜 극우라고 욕을 먹어야 돼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좀 손을 보자니깐. 뭐가 극우야? 극우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이 무서운 방향성을 보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시국에 감히 몇몇 업종들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그 위대한 선을 마음대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 적폐의 대상이 뭐냐? 온라인 플랫폼, 뭐 쿠팡 같은 이런 애들, 배달업계들, 금융권, 골프장, 이런 것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업종 아니라고 설마 이 사람들이 이번에 뜯기게 될 거 설마 박수 칠 거예요? 안 된다니까? 또 더 늘어난다고, 이 범위가. 저 사람이 붙잡혀갈 때 내 일 아니니까 남일 취급하고, 저 사람이 붙잡혀갈 때 남일 취급하고, 나중에 내가 수탈의 대상이 됐을 때는 나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 내줄 사람이 누구도 남지 않게 된다라니까요. 저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과 매출이 늘어난 건지 누가 압니까, 그거를. 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너네가 반사 이익을 누린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있냐고. 이 시국 덕분에 유독 늘어난 건지 그 기준치와 위대한 범위를 도대체 누가 그 전지전능한 선을 긋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10초만 생각해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저거를 결정한다고 한들, 그래, 정당하게 180석에 의해서 지금 그 어떤 법제화를 만든다라고 쳐봐요. 그게 올바른 겁니까? 아무리 법이라지만 악법 아니야? 우리가 왜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내 사유재산을 정부가 왜 건드는데? 국민으로서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흐름을 정말로 두 눈 크게 뜨고 살벌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민주화를 참칭해대던 그들이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달콤한 독재 권력과 기득권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발 이 나라 국민들이 이 잘못된 대한민국에 왜곡되어버린 근현대사에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저 얼음 사이다도 정말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저 진짜 뭐 없어요. 저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수도권의 어떤 대궐 같은 거대한 집에 살면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현기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평범한 서민인 주제에 도대체 왜 내일인 것처럼 부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걱정을 했던 것일까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1년에 수십억씩 못 버는 사람인데 왜 부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걸 내가 대신 걱정을 했을까? 여러분, 제 친인척의 팔촌까지 다 합쳐도, 소위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합쳐도 저희 집안 사람들 그 누구도 삼성한테 이득 본 사람, 대기업한테 이득 본 사람, 재벌이라든지 국힘당한테 이득 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인 그런 고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그리고 이재용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탄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의 3천억이 넘는 세금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거를 걱정을 했을까? 내가 도대체 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의 걱정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진정성 어리게 했던 걸까요? 그거는 제가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는 소리지만 내가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 사유재산이 소중하니까 남의 것도 소중하다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런 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커다란 선순환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대신 걱정했던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 기업인들, 돈 잘 버는 사람들, 부자들을 잡아다가 맨날 세금으로 족치고 사업 규제를 늘리고 이렇게 못살게 굴면 지금 여기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도표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버리고 해외에 공장 짓고 기업 지어버리면은
국민들은 누가 고용을 해줄 거냐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취업하고 월급을 벌 거냐고. 지하자원 쥐뿔도 없는 이 나라에서 공장과 기업, 유능한 사람들, 투자 금액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맞아요. 부자들은 해외로 떠날 수라도 있지. 우리는 뜨지도 못해. 제가 재벌들, 부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마치 내 고통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커다란 선순환의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부자들이 서민들을 고용하고 사업하기 좋아야 고용이 늘어나듯이 모두가 실제로는 서로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압박과 고통이 결국 보세요. 순번이 늘어나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코로나 호황계층에게 세금을 늘리겠다고? 그럼 다음 업종, 다음 순번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어떤 사업 분야가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다음번에는 우리 아들이, 조카가 일하는 회사가 다음 그런 어떤 특수업종으로 돈 더 많이 내는 어떤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 무서운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진이죠. 지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이런 시국의 시위를 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로 많았어요. 하지만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보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스크 강제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의 이런 국민들 사생활에 대한 규제의 영역이 정부의 범위가 점점 거대하게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속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자영업도 지들 마음대로 지금 하라 하지 마라 하고 있죠.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대. 비슷한 업종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대. 몇 명은 되는데 몇 명은 안 된대. 그리고 똑같은 인원수도 이거 일행이면은 안 되고 일행이 아닐 때는 괜찮대요.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 규제입니까, 여러분? 또 몇 시까지는 영업해도 되고 몇 시 이후에는 안 되고. 그럼 몇 시가 지나면은 그 1초, 1분 1초 단위로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아, 몇 시 넘었으니까 우리가 활동하면 안 되겠네 이러고 바이러스가 스스로 물러가나요? 그 기준치를 누가 왜 어떻게 결정하냐고. 공무원들이 결정했으니까, 고위공직자들이 결정했으니까 그거 정말로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겁니까? 민주시민이 아닌 거지 그거는. 굴종적인 삶, 노비의 삶 아닙니까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고 저항하지를 못하는 거잖아. 무슨 업종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요? 특별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 규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살 떨리는 범위까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지하실 겁니까 저쪽? 너무하다라는 거지 정말로. 국민 전체를 지금 어리석은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 전체를 족쇄 채워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뛰어들고 있는 거야.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는 꼴 아닙니까? 몇 달 전 소위 선진국 시민들이 벌였던 저 집단 시위를 한번 보라는 거죠. 다시 보자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왜 저 사람들은 마스크 한 개조차도 강제로 씌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경기를 일으켰던 걸까? 저 사람들이 정말로 걱정했던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그 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